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밤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꺼먼 하늘은 시침수를 다투는 천둥 번개와 함께 주변을 더욱 음산하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그날 친구들과 번화가에서 모임을 갖고 있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을 마시다가 문득 시계를 보니 이미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다.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항상 그렇듯 익숙했지만 그날은 어딘가 모르게 기분이 찜찜했다. 평소에는 늦어도 자정까지는 집에 도착하는 편이라 이 시간에 도보로 귀가하는 것은 오랜만이었다. 골목길의 가로등은 빗물에 젖어 희미하게 반짝였고 주변은 정적 그 자체였다. 무심코 걷던 중 저 멀리 앞에 웬 여자아이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아이는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길가에 혼자 서 있던 아이는 마치 나를 기다린 것처럼 보였다. 섬뜩한 기분에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니 그 아이 역시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어딘가 모르게 아련한 슬픔이 묻어나는 눈이었다. 이사냐, 여긴 무슨 일로 서 있는 거지? 괴이한 기분을 억누르며 아이에게 다가가려는데 그녀는 어느새 사라져버렸다. 골목길에 나와 아이밖에 없었는데 말이다. 그저 헛것을 본 것이라 치부하려 했으며 발걸음을 서둘렀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뭔가가 스르륵 밀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싸늘한 기운이 등을 타고 흐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뒤돌아보니 방금 그 아이가 집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제발 사진을 좀 찾아주세요. 처음 듣는 목소리였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혼비백산한 나는 도망치듯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고르며 머리를 감싸쥐었지만 계속해서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다. 소름 끼치는 그녀의 요청은 반복되었고 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도무지 무슨 경찰에 연락해야겠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만큼 혼란스러웠다. 무언가 강박적인 감정에 이끌려 서랍과 장롱을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오래된 사진 앨범이 하나 눈에 들어왔다. 앨범을 펼치자 어렸을 적 우리 가족의 기억이 담긴 사진들이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내가 방금 본 그 아이였다.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다. 이 사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작은 고백의 순간이 지나고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사진 속 인물들 중 한 명이 조금씩 누렁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그 인물이 점차 사라지자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집안 가득히 찬 공포가 서서히 누그러지며 떠돌던 그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희미하게 남은 비명도 함께 사라진 후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듯했다. 그 밤 이후로 그 아이를 만나지는 않았고 사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며 나는 지금까지 이 일을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다. 이제 가끔씩 아이가 남긴 미소를 생각하며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고심하게 된다. 무언가 잃어버린 과거의 조각과 얼굴 없는 추억이 덧씌워지는 날, 우리의 삶과 기억은 얼마나 섬뜩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된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가을, 나는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서울 근교에 있는 작은 산을 여행하기로 했다. 우리는 평소에 여행을 잘 가지 않던 터라 모두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계획했다. 일정을 잡고 짐을 꾸린 후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예상보다 교통이 늦어져 우리는 오후 늦게야 산 근처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은 매우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작은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길가에 늘어선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살짝 찬 공기가 긴 소매로 스며들었지만 싱그러운 자연의 향기가 기분 좋게 우리의 코를 간지렸다. 우리는 산기슭에 위치한 작은 민박집에 짐을 풀고 난 후 주변 산책을 하기로 결정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우리는 산 쪽으로 걸어갔다. 나무들이 점점 더 울창해지면서 주변은 금세 어둑어둑해졌다. 들뜬 마음에 우리는 이야기꽃을 피우며 걸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다니지 않을 것 같은 낡은 능선을 지나치게 되었다. 평소 호기심이 많던 나는 친구들에게 그쪽으로 잠깐 가보자고 제안했다. 조금은 겁이 났지만 모두가 흥미를 느끼고 동의했다. 우리가 능선을 따라 걷자 주변의 나무들과 풀들은 더욱 빽빽해졌고 길은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때 길 옆에 낡은 잔디 위로 무언가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멈추고 소리가 난 쪽을 주시했다.
나무 잎사귀가 흔들리며 무언가가 다시 한번 떨어졌다. 우리는 흥미와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쪽을 자세히 보았다. 거기에는 녹슨 깡통과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깡통 속에는 오래된 양초가 들어있었고 나무 상자 안에는 손으로 쓴 아이가 찢어진 쪽지가 마련되어 있었다. 호기심이 많은 내 친구 중 하나가 쪽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쪽지에는 불규칙한 글씨로 눈이 내리면 여기에 돌아오지 말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긴장했다. 쪽지의 글귀는 명확하진 않았지만 무언가 불길한 느낌을 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산책으로 돌아가자고 동의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상한 불안함이 스며들었다. 일행은 잠깐 긴장을 털어내고 잔디밭을 벗어나 다시 민박집으로 돌아갔다. 민박집에 돌아와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며 낮의 경험을 웃어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밖은 더욱 어두워졌고 창문 너머로 깊은 숲이 우리를 응시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이상하게도 머릿속에는 그 낡은 쪽지의 글귀가 자꾸만 맴돌았다. 눈이 내린다니 아직 가을인데 말이다. 몇 시간 후 깊은 잠에 빠져들 즈음 문득 누군가가 창밖에서 날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자 불길한 예감이 현실처럼 다가왔다. 하늘에서 서서히 쌀알처럼 작은 눈송이들이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 모습은 아름다운 한 장면이었지만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나는 손전등을 들고 다른 친구들을 깨웠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살피면서 심각해진 분위기를 눈치챘고 아까 그 쪽지를 떠올렸다. 먼저 잠에서 깨어난 친구들이 정신없이 문을 열어 마을 쪽으로 향하며 말했다. 그 길로 다시 가보자. 나호. 내 머릿속은 이미 많은 상상으로 혼란스러웠지만 우리는 결국 떠나기로 결정했다. 차가운 눈발 속에서 우리는 다시 그 능선으로 향했다. 더 이상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즐기러 온 학생들이 아니라 이 상황의 끝을 봐야만 한다는 무언의 책임감이 우리를 짓눌렀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다. 낮에는 분명 보이지 않던 오래된 샤머니즘 기호와 부적들이 그 길 주변에 널려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친구 중 한 명이 용기 내어 말했다.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실체를 확인하고 돌아가자. 그때 갑자기 작은 바람이 불며 나무들이 섬뜩하게 흔들렸고 우리는 문득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그때 한 노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여길 떠나. 분명 아무도 없었을 곳에서 들려온 소리였다. 그제야 우리는 즉시 그 길을 벗어나 마을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일행은 부랴부랴 짐을 챙기고 민박집을 떠났다.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전날 밤의 일들이 꿈처럼 아득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느낀 차가운 공기와 불길한 분위기는 여전히 우리 기억 속에 뚜렷하게 남아있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고 우리는 다시는 그 마을 근처에도 가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 이후 낯선 경고는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는 교훈을 얻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대학교 2학년 학생 민수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학교 근처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차역은 오래되고 낡았지만 평소처럼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도착할 시간이 가까워지자 민수는 플랫폼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늦은 밤이었고 달빛조차 흐리게 비추고 있어 주변은 꽤 어두웠습니다. 민수는 기차가 온다는 안내방송을 들으며 플랫폼 앞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명히 들리는 낮고 기괴한 속삭임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이곳을 떠나지 마라. 가지마. 민수는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주변을 돌아보니 아무도 자신에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애써 떨쳐내려 했고 마침내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손에 든 짐을 단단히 쥐고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눈앞에 느릿느릿한 풍경이 그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귀에 맴도는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기차는 상당히 비어 있었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내리고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민수는 기차의 가운데쯤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고요해지는 분위기에 묘하게 마음이 불안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기차는 1시간 정도를 달려 작은 역에 정차하게 되었고 민수는 모르는 역에서 잠시 정차한다는 방송을 들으며 깜빡 졸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깨어난 민수는 승객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기차는 여전히 멈춰 있었고 이곳은 기차의 마지막 정거장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차장에게 뭐가 잘못된 것인지 물어보려 했으나 차장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추운 밤 공기 속에 멈춰섰고 민수는 두려움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기차 출입문 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본능적으로 그쪽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출입문 근처에 다다랐을 때 그는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민수는 외쳤지만 남자는 듣지 못한 듯 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남자는 헐만 복장을 하고 있었고 걷는 모습이 기이하게 삐뚤어져 보였습니다. 민수는 순간적으로 그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역 자체가 이상하게 폐허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려 할수록 더 깊은 공포에 사로잡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남자를 따라 역을 빠져나가자 민수는 자신이 전혀 본 적 없는 마을에 당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달빛도 금세 구름에 가려져 마을은 더욱 어두워졌고 민수는 알 수 없는 공포에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이곳저곳에서 아이의 울음소리와 여성의 흐느낌 같은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출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방향을 잃고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그는 서서히 행동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최대한 빨리 이 마을을 빠져나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기차역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온 길을 되짚으려 했지만 여전히 주변 풍경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계속 걷다 보니 민수는 어느 낡은 흙길에 다다르게 되었고 그 끝에는 작고 오래돼 보이는 폐가가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걸 느낀 그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음산한 바람에 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민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한 아이가 방 한 구석에서 낡은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아이는 갑자기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벌써 도착했구나. 아이가 말했다.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민수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공포를 느끼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아이의 웃음 띤 얼굴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사라져갔고 아이는 대답 대신 인형을 놔두고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겨진 민수는 인형을 들고 차가운 땀에 흠뻑 젖은 자신을 느꼈습니다. 이내 집 밖에서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을 추스르려 애쓰며 민수는 빠르게 뛰어나왔고 그 소리를 따라 다시 기차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보니 기차는 여전히 있었고 차장은 자신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민수는 기차에 올라타 자리에 앉았고 곧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단 몇 시간 동안 겪은 일들은 마치 꿈처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역은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긴장감과 불안을 느꼈지만 기차는 예정대로 달리고 있었고 마침내 민수의 고향역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에 민수는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 딸깍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을 넣어보니 그 낡은 인형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이와의 짧은 만남이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그날 밤 민수는 인형을 눈으로 바라보며 단 하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결코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